내가 너무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지, 얕게 깔짝깔짝 하는 거 아닌지, 내 주변에는 벌써 내 나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한우물을 판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성인이 되고 19살 때부터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일단 대학교를 저는 홍보광고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게 주전공이었고 이제 복수전공으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내내 이제 화장품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은 LVMH 크리스천 디올에서 인턴십을 했었어요. 인턴십 끝나고 나서 뭐 외양사 준비를 조금 하다가 결국 첫 취업은 하얏트 호텔로 했네. 거기에서 이제 1년을 꽉 채우고 나서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으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와서 이제 첫 네덜란드에서의 직장은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 데서 일을 했었거든요. 덴탈 임플란트 아시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조그만한 픽스처들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법인을 세운 상태였는데 뭐 그거는 제가 네덜란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연 이런 나를 누가 채용을 해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날 뽑아주는 첫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오피스에서 바로 오케이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서 네덜란드 오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시작을 했었어요. 8, 9개월 정도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임 필거를 갔는데 갑자기 머천다이징 섹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디네이터를 시작을 해서 오퍼레이션에서도 일을 하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머천다이징 플래너로 해서 6년간의 회사 생활을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언실이라는 온라인 포토그래피 갤러리 그러니까 Fine Art Nude Photography를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 파트너랑 같이 가구 사업을 하고 있죠. 스튜디오 셀레라는.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지금 36이 될 때까지의 삶 동안 진득하게 한 우물만 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취들이 거의 없죠. 이뿐 아닙니다. 취미도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독서, 그리고 요리,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재미를 붙인 거는 필라테스, 피아노. 이전에 여행 많이 다닐 때는 사진을 되게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보태서 나중에 좀 시간이 더 생기게 되면 사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요리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거, 그림도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전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마라톤을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라던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요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요가를 깜빡했구나. 근데 요가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티칭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냥 생겨 먹기를 한 가지만 좋아해서 한 가지만 깊게 파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이 성취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사람이 뭔가를 하나 시작하고 끝냈을 때 이걸 내가 혼자 힘으로 다 끝냈구나 하는 그 모먼트를 통해서 성취감이라는 걸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감이 굉장히 희석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하나를 제대로 끝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가 보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또 정체성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너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물었을 때 한 가지 전문성이 있으면 나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이런 포토그래피 사업도 하고 가구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도 하는데 홍보 광고 공부도 했었고 이전에 승무원도 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녔었고 그러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 남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 방향성에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나를 볼 때는 보통 성과, 성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깔짝깔짝깔짝 일 벌리기 좋아하고 얕고 넓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과, 성취적인 면보다도 이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하고의 좀 괴리감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 하나를 완성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탐색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정신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또 여러 가지 손대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좀
push forward 해가지고 완성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 잘하고 싶지만 해보고 싶은 거, 일 벌리고 싶은 거 이런 게 그냥 가짓수가 너무 많을 뿐이야.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한 60살까지 지금 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작해야 35년, 36년 살았으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그 우물의 깊이가 되게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랑 같은 횟수를 살아오면서 한 가지만 깊게 판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대학교 때 친구들, 알던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과대하던 친구인데 졸업을 하자마자 제1기획으로 바로 뽑혀서 가가지고 뭐 10년째 근속을 하고 있다. 벌써 뭐 몇 년 전에 A를 달았다. 이런 소식이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과 정반대되는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아. 내가 그런 길을 걸으려면 정말 다른 성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그 스탠포드 연설 너무너무 유명하고 저는 이 연설을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통번역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랜덤하게 했던 일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대학교 때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 본인이 얘기를 하길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정말 irrelevant한 수업이지만 그걸 들으면서 이제 미감을 키우게 됐다. 이런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세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나서 픽사에서 일을 좀 하게 되죠. 근데 픽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이 멋있는 애플의 이미지는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만들어낸 애플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연설에서 나오진 않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픽사에서 배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애플을 re-establish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빠져있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주민 님이에요. 이분은 본업이 변호사세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죠. 하지만 이 이주민 님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본업은 변호사인데 굿피플, 환승연애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외모 관리도 소홀하지 않으시고 스타일도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상을 찾아보면은 이제 취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도 재미있게 봤고 이분이 만약에 변호사 본업에만 충실하셨어. 이 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정말 한우물 파는 데만 집중을 하셨어. 그러면 지금의 이주민 님처럼 다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 깔짝이들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지. 이분들이 한우물을 파기는 했는데 이런 깔짝이 기질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다각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랜덤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여기에서 흡수한 것들, 저기에서 흡수한 것들이 내 안에서 합쳐지면서 그 독특한 생각과 분위기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겠죠.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내가 미래를 좀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만 찍으면서 앞으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좀 허황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찍는 이 정말 랜덤해 보이는 점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점을 찍어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 점 찍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멈춰서 이 점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여유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직할 때마다 저의 이런 깔짝이 성향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경력이 있기는 해. 내가 일한 경력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그게 다 약간 조금씩 다른 분야다 보니까 스트롱 케이스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좀 소위 물경력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런 저의 특징은 제가 제 일, 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란 게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잘해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정말 파트너들이랑 공동 창업을 뭐 해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판을 벌리는 사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업들 있죠. 1인, 2인 뭐 이런 소규모 사업들 그런 경우에는 you need to wear a lot of hats. 뭔가 혼자서 어느 정도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고 코딩이랑 웹디자인 이런 거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계략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마케팅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전략 부분에서도 알아야 되고 광고 어떻게 돌리는지도 알아야 하고 재무, 회계 쪽도 알아야 되고 텍스 쪽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얕게 다양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성과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지, 너무 얕게 깔짝깔짝 하는 거 아닌지, 내 주변에는 벌써 내 나이에 전문성을 가지고 깊게 한우물을 판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